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여 다시 잠들지 못했던 제 오랜 친구 이 박사는 결국 만성적인 잠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면역력 약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의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생기를 잃은 모습에 의사인 저조차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요. 잠 못 드는 고통,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겪고 계신가요? 약 없이는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가 된 전직 대학병원 수면 클리닉 과장 최우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쯤 되면 병원 신세 지는 일이 많다고 하시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직접 가꾼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그 비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잠 못 드는 고통을 지켜보며 저는 잠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선생님, 이젠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못 자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약 없이도 충분히 잠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지도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줄이고 결국에는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결은 극적인 치료나 값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단, 생활습관, 그리고 마음가짐과 같은 작고 기본적인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겠어요? 첫 번째, 4-7-8호흡법으로 신경계 이완하기.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단 60초 만에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불러내 수면을 촉진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 신경을 가라앉히고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과 뇌를 깊은 편안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75세 김순자님은 이 방법을 배우신 후 처음엔 잘 안 되더니 3일쯤 지나니 숨만 쉬다 보면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순자님은 이 호흡법을 배우기 전에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2주가 지나자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보는 생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7초간 숨을 참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3초, 5초, 6초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호흡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 낮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 중에는 이 호흡법 덕분에 불안 발작까지 줄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빠르게 호흡하거나 숨을 너무 오래 참으려 애쓰지 마세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호흡법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심각한 수면 장애의 경우 의학적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몸 근육 풀기로 몸의 긴장 해소하기. 잠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압니다. 이 말은 우리 뇌가 아무리 잠들어야 해 라고 명령해도 몸이 긴장 상태라면 잠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 긴장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 뇌에서는 잠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목, 어깨, 허리의 긴장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이완시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만난 78세 박민재님은 2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는데 이 근육 이완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박민재님은 처음엔 귀찮고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수면제가 듣지 않던 분들도 이 운동을 3번에서 4번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스르륵 잠에 듭니다. 누운 채로 이렇게 해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꾹 주었다가 툭 풀고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 순으로 각 부위를 3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푸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턱과 이마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근육 이완법의 변형으로 따뜻한 목욕 후 시원한 방에서 이불을 덮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때문이죠. 근육을 너무 강하게 조이거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각 부위를 이완시킬 때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심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목욕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 정리와 긍정 문구로 마음의 평화 찾기. 많은 분들이 불을 끄고 누우면 그제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 현재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빴던 뇌가 밤에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땐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72세 이지영님은 밤마다 지나간 일들이 영화처럼 재생되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되어버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번씩 반복했더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취침 전 5분간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유도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에 공책을 펴고 오늘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떠오르는 단어나 걱정을 종이에 적어 머리맡에 두면 뇌가 이건 내일 처리할 문제야 하고 스스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는 감정 조절 중추의 활동을 촉진하고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나는 지금 쉰다. 괜찮아. 지금 편해와 같은 짧은 긍정 문장을 반복하면 뇌는 복잡한 생각 대신 리듬을 기억합니다. 생각을 쓸 때는 판단 없이 떠오르는 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문장은 단순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방법은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된 불면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짧은 낮잠과 눈동자 움직임으로 잠 유도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올바른 낮잠은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분만 눈을 감고 쉬어도 뇌가 회복됩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수면 압력은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이 압력이 충분히 쌓여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눈동자 운동은 뇌파를 이완시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눈을 감은 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76세 강영철님은 눈만 움직였을 뿐인데 생각이 멈추고 어느새 잠들어 있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영철님은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매일 밤 2~3시간씩 뒤척이셨지만 지금은 20분 이내에 잠드신다고 합니다. 그의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눈동자의 좌우 움직임은 우리 뇌의 좌우 방구를 번갈아 활성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뇌가 편안한 알파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낮잠은 반드시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짧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뇌를 상쾌하게 하여 남은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들이 26분의 낮잠으로 인지 능력이 34%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눈동자 운동은 눈을 감은 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치 명상하듯 편안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눈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오후나 저녁에 낮잠을 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눈동자 운동 시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나 눈에 피로를 줄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최근 심리치료에서 활용되는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5번째, 저녁 루틴으로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인 서큘러 리듬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기억하고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발 조욕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라벤더 향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푸른빛을 내뿜는 기기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자기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빛은 푸른빛보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취침 전 조명으로 적합합니다. 69세 이영희님은 늘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2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고 이제는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이러다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약이 치매를 유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죠. 진료실에서 만난 이영희님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도 잠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셨지만 한 달 후 이영희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이젠 약 없이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영희님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후 9시에는 발 조욕 10분을 해보세요.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수건에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은 잠자기 30분 전에 끄고 조명은 노란빛 스탠드만 켜두세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조욕 시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적당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라벤더 오일은 소량만 사용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취침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빛 차단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잠을 손님처럼 편안하게 맞이하기.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은 손님입니다. 잠은 전쟁이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준비해 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하나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잠들지 못해 불안해하면 오히려 더 각성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잠을 강제로 청하려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에 대한 두려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82세 정숙희님은 오랫동안 잠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점점 더 강한 약을 원하셨죠. 하루는 제가 정숙희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잠을 못 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숙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워요.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겁이 나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잠에 대한 두려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정숙희님께 오늘 밤 잠을 자든 자지 못하든 내일은 또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정숙희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잠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 의도라는 심리치료 기법의 원리입니다. 불안을 만드는 것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일 때 불안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이 방법은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된 불면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꾸준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잠자리에 누워있기보다 잠시 일어나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것을 확신합니다. 73세 최동현님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하다 죽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수면 습관 개선과 비약물적 접근법을 통해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동현님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수면은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의 수면 패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4에서 7에서 8 호흡법으로 신경계를 이완시키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몸 근육 풀기로 몸의 긴장을 해소해 주세요. 발끝부터 이마까지 차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 이완시키는 이 방법은 신체적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다 줍니다. 넷째, 생각 정리와 긍정 문구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쏟아내고 간단한 긍정 문장을 반복하면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다섯째, 짧은 낮잠과 눈동자 움직임을 활용하세요. 오후 3시 이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되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녁 루틴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이를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맞이하세요. 잠을 강제로 청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잠을 못 자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을 청하려 애쓰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저 편안히 누워 흐르는 물처럼 자연을 따르면 잠은 저절로 찾아온다. 2500년 전에 이 지혜가 현대 수면 의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물론 수면제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다양한 수면 보조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심각한 불면증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은 때로 증상을 가리지만 진정한 치유는 우리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며칠, 어쩌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은 소화도 돕고 수면 준비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며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2달, 3달 후에 다시 만나면 약 없이도 잘 자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까지 뇌 건강을 지키는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신 후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